다음에 원인 1위는 약을 잘 안 먹어서 생기는 거죠. 오랜 기간 괜찮으니까 이제 약을 한두 번 빼기 시작하고 한두 번 빼니까 괜찮으니까 서너 번 빼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많이 생기지만 또 어른들도 괜찮겠거니 하고 이제 약을 끊는 분들한테 좀 생기죠. 그 간이식환자는 사실 20%가 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끊고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느 분이 끊어도 되고 어느 분은 끊으면 안 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신장이식 환자는 끊을 수 있는 환자가 5%도 안 돼요. 간은 거부 반응이 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먹으면 만성거부 반응을 좀 예방할 수 있고요. 나머지 만성합병증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신장이 소실되는 주 원인은 양대 원인이 만성거부 반응하고 신장은 괜찮은데 환자분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합병증 종류는 뭐냐? 이 4대 원인이 감염, 면역의 저하를 오래 하니까 또는 심장병, 암,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심장병이 제일 많습니다. 원인 1위가요. 서구는 압도적으로 많고요. 우리나라도 심장이 많은데 연세가 드시면 또 감염도 많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 비해서는 감염 비중이 우리나라가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원인이 1위죠. 그래서 심장, 감염, 암 세 가지를 검진을 잘해서 예방하고 발견하면 빨리 조치하는 게 얼마나 오래 사시고 신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잘 사시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감염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제가 강하거든요. 6개월 지나면 면역제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암이나 심장병, 당뇨병 이런 합병증들이 특히 만성 내과적인 합병증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면서 검진하는 게 경비도 오히려 적게 먹혀요. 검진 안 했다가 병 생겨가지고 응급실로 오고 검사하고 하면 훨씬 돈이 많이 들죠.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거나 그 외래로, 당일 외래로 빨리 센터로 와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38도 이상 어른이 나면 100% 심한 감염이에요. 감기로 절대 38도 안 되거든요. 38도 넘으면 독감이나 폐렴이나 신우신염이나 간의 담도염이나 이런 심각한 감염이니까 즉시 오셔야 되고요. 소변량이 현저히 줄을 때도 이상한 거고요. 몸이 현저히 부을 때도 이상하고 기침이 심하고 호흡곤란, 복통, 혈변, 황달 이런 게 생기고 오셔야 되고요. 원인은 모르지만 뭔가 몸이 계속 안 좋으면 이상하니까 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지 당연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합병증 관리는 정기적 검진하는 게 더 싸게 먹히고 몸도 덜 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 조치는 감염 예방약은 박트림이라는 약을 대개 한 6개월 정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간사이클로비아라는 게 바이러스 예방약인데 우리나라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경우에는 비보험으로 쓰고요. 예방 접종들을 잘 하셔야 되겠죠. 인플루엔자 예방. 가을에 하시면 이제 겨울부터 예방을 하죠. 그 다음 폐렴 예방약이 요즘 새로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앞에 그 유모백스는 5년에 한 번 맞고요. 프레베나는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한테는 둘 다 맞으라는 게 학고의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자에서는 아직은 연구가 안 돼 있어서 증명은 안 돼 있지만 맞으면 아마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암, 감염, 그 다음에 심장병, 뼈, 이 네 가지를 검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검진 스케줄을 이 시간제에 맞게 저희가 만들어 뒀습니다. 환자분 연세라든지 가진 여러 가지 병력에 따라 추적 간격은 좀 틀리고요. 장기센터 외래 가면 이게 있으니까 하나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년 지나면 10% 이상에서 생깁니다. 그 중에 30% 이상이 피부암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보다는 피부암이 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봤더니 10년에 한 20% 암이 생겨요. 이 시간자. 그래서 어떤 암이 많이 생기는지 봤더니 우리나라에 그 위암이나 대장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암이 많이 생겨요. 또 신장이식 환자는 특이하게 또 신장에서 망가진 신장에서 암이 잘 생기죠.
그래서 보면 또 간이식 환자는 간암이 또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식 종류에 따라서 약간 특성은 있지만 소화기계 암이 많이 생기고 임파암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되게 한 5년 넘었을 때 많이 생기고요. 임파암, 위암 같은 게 많이 생기고 피부암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 암이 왜 많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 면역계가 암세포가 생기면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줘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요. 면역을 억제하면 그런 면역계가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이 약화되기 때문에 암이 잘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암을 만드는 바이러스들이 있죠.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암을 만드는 바이러스잖아요. 면역을 억제하면 바이러스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암도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게 흔한 거고, 암 예방을 하려면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제일이고요. 금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장 이식은 혈관병이기 때문에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금연이 약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안 들이고 돈도 절약하고 아주 좋죠. 근데 금연을 크게 중요시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금연, 간이식하면 금주, 피부암 예방하려면 자외선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면역제를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암검진 앞에 여러 말씀도 있고, 감염은요 이식 후 한 달 내에는 일반적으로 수술에 관련된 감염입니다. 흡입 마취를 하니까 폐렴이 잘 생길 수가 있겠고요. 상처 부위에 감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감염이 있고요. 1개월이 지나면 보통 건강한 사람은 안 걸리는 균에 의해서 감염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제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좀 희귀한 감염병들이 잘 생기고요. 6개월 넘으면 일반 환자들하고 유사한 감염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균이 어디로 주로 침범하는가 하면 면역제가 세면 자기 피부나 호흡기, 그 다음에 위장관, 입이 뚫려 있고 코가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는 대로 다 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소변도 뚫려 있으니까 빈뇨생식기. 그 다음에 외부는 이제 공기, 물, 음식에 이제 오염된 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감염 예방은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하죠. 손을 잘 씻어야 되고, 흙은 1년 정도 자제하고, 대소변기 애완동물 6개월까지 자제하라는 거. 금연, 그 다음에 마스크를 불가피하면 한 6개월 정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인 데는 한 6개월 정도를 피하시고요. 공사장 이런 데 피하시고, 물은 끓여서 드시고, 남은 음식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한 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할 때 근데 대부분 패키지 여행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서 일반적으로 특별히 예방 조치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정글 같은 데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는데 따로 패키지 말고 개인적으로 이런 데 들어갔다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출발하기 한 2달 전에 담당 의사하고 상의해서 예방약 같은 거 가져가시고 비상약 같은 거 가져가시는 게 좋죠. 2달 한 거는 말라리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거 조심해서 항상 사 드셔야 될 것 같고, 음식물은 특히 끓여서 이런 거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날계란 이런 거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약을 또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져가시고요.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주로 장티부스 같은 거 동남아 갔을 때 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말라리아 유행하는 데는 말라리아 약 드시는 거고, 생균 백신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 백신 같은 걸 맞으시면 안 되고요. 예방접종은 생백신은 안 돼서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 수두, 결핵 같은 걸 맞으면 안 되시고요. 성인은 되게 안 맞죠. 하지만 가족들이 맞으면 가족들하고도 한 달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애가 요즘 홍역 유행한다고 홍역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격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식 후에는 예방접종 약발이 좀 잘 안 들어요. 면역제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식 전에 할 거 다 하시고요. 못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 맞습니다. 맞는 이유는 6개월까지 면역제가 너무 세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맞더라도요. 그렇지만 인플루엔자는 딱 계절이 있잖아요. 그거는 6개월 안 되더라도 가을 되면 무조건 맞으시는 게 좋죠.
그 일부 의사들이 그 옛날 자료에 의해서 안 맞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맞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열 백신은 생백신이라서 항열이 유행하는 데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타상풍도 10년에 한 번 맞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방약들을 이렇게 좀 드시는 게 좋죠. 6개월 정도는. 그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심장병이 다양하게 생기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부전, 숨찬 게 15% 이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대병원 조사했는데 10년, 14년 정도 조사했더니 심장병이 한 12%에서 발생했어요. 심장병이 뭐 적지 않죠. 주로 어떤 병이냐 하면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 심근경색, 사망원이 1위죠. 중풍, 그 다음에 다리 같은 데 혈관이 막혀서 오래 걸어 다니면 다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거죠. 다리가 썩기도 하고.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비만, 흡연 같은 악화인자를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조기 진단에서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뇨병도 당뇨가 없던 사람도 한 30%에서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도 당뇨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보면 당뇨가 원래 있던 사람들이 심장병이 제일 잘 생기고요. 빨리 생기죠. 이 연두 색깔은 원래는 없었는데 이식 후에 생긴 사람인데 또 심장병이 시간 지나면 잘 생기고요. 이 파란 거는 당뇨병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심장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고요. 그래서 당뇨가 당장 증상은 없지만 뭐 몸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망가뜨리니까 잘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뼈인데요. 골다공증이 심장 만성심부전 환자가 굉장히 강도미하게 있습니다. 근데 치료제도 마땅찮아요. 심장이 안 좋으면 치료제가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식할 때 면역제를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그 뼈가 엄청나게 뼈가 빠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게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식 후 1년 동안은 골다공증 예방약을 꼭 드셔야 되는데 근간이 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하고 칼슘을 요즘은 복합제로 합쳐놓은 게 있거든요. 카드칼, 칼디비타, 다이카맥스 이런 것들이 그런 약이라서 면역 조절 작용도 있고 해서 소위 보약이에요. 그건 꼭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3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 있는데 이건 심한 골다공증 때 쓰는데 부갑상선 기능증이 너무 떨어진 사람은 오히려 해가 많기 때문에 안 드리고요. 부갑상선 기능이 충분한데 골다공증이 심하면 그 약까지 같이 일반적으로 1년째까지는 증명이 됐는데 1년 이상 먹으면 도움될지 안 될지는 아직 증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자료를 조사해보면 한 17개월까지 조사해보니까 한 10%에서 뼈가 부러졌습니다. 환자분들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죠. 주로 다리가 제일 많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허리가 부러진 분도 오늘 계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생기면 못 움직이니까 만병이 생기죠. 그래서 생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뼈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타민 D, 최소한 이 약은 거의 부작용이 없으니까 잘 드셔야 됩니다. 먹기 힘들겠지만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따져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퇴부 있잖아요. 허벅지에 있는 뼈 이게 썩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이제 먹었을 때 부작용으로 썩기도 하는데요. 증상은 그럴 때 이제 이 골반 부위가 아픈 거죠. 그러면 당장 사진을 찍고요. 간단한 사진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초기에는 반복해서 찍어야 되고 의심될 때는 MRI를 찍어야 초기에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게 생기면 아주 골치 아프죠. 뭐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테로이드를 적게 써야 되죠. 그렇지만 신장병 때문에 과거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석 환자들이 인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죠. 이 갑상선 옆에 부갑상선이라고 우리 몸에 칼슘하고 인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투석할 때 식사 조절을 잘 안 하면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석할 때는 인이 높아서 문제고요. 이식을 해서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인이 뚝 떨어져서 문제입니다. 칼슘은 올라가고요. 근데 문제는
이식 전에는 약이 보험이 돼요. 조절, 부갑상선 조절하는 약이. 근데 이식하면 부갑상선 조절하는 약이 보험이 안 됩니다, 아직. 그래서 무지 비싸요. 하나 먹는데 레그파라 같은 경우 13만 원이 들고요. 잘 안 들면 세 알까지도 먹는데 39만 원이나 들어요. 그래서 미리 조절을 열심히 하면 조금 나빴던 분은 이식하면 1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좋아져요. 근데 많이 나빴던 분은 끝까지 가고요. 안 되면 수술해서 떼내야 돼요. 부갑상선 복을. 근데 이식 초기에 떼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도 되게 1년 내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식 전에 좀 조절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풍도 잘 생깁니다. 왜냐하면 면역억제제가 요산을 올리거든요. 옛날 이뮤랄이라는 약 먹을 때 많이 올렸는데 셀사트도 좀 올려요. 그래서 통풍이 생기면 치료가 조금 틀려요. 그 스테로이드 용량을 정량하시면 돼요. 코리친도 먹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 위험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정량하는 걸 선호하고요.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은 급성기에는 쓰면 안 돼요. 이제 통풍 치료가 사실은 어려워요. 통풍 치료하는 걸 보고 그 의사의 질환 평가를 미국에서는 하거든요. 이게 통풍 치료를 절대 급성기 때 요산 떨어뜨리면 오히려 더 악화되니까 염증 약화시키는 약을 먼저 먹고요. 어느 정도 통풍이 가라앉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이 스테로이드하고 요산 강화제를 같이 먹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요산 강화제 먹는 이 3단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장기이식 하는 목적은 더 오래 살려고 하고 같은 기간 살더라도 더 좀 자유롭게 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식을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아서 한 달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평생 잘 가는 건 절대 아니죠. 이식 환자는 만성 환자라는 사실을 각인을 하셔야 돼요. 증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도 좀 제한을 해야 되고 약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진도 주기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병원에 더 자주 안 오고 약도 덜 먹고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웬만한 강좌들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씩 이렇게 동영상 강의 보시면 못 들으신 내용들 될 거고요. 한회나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질의하는欄이 있으니까 질의하시면 우리 담당 코디네이터가 24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24시간 내에 답을 올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